자, 서로 다른 4개의 동전을 던지는 시행을 64번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64번을 시행 횟수로 보셔야 돼요. 64번의 시행을 반복을 하는데 내가 관심 있는 게 뭐냐면은 4개의 동전을 동시에 던져가지고 앞면이 3개 나오는 사건에 관심이 있다라는 거야. 그러면 전체 경우의 수는 어서와 16개인데 앞면이 3개 나오면은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4시 3개의 경우의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게 바이노미얼 64,4분의 1이라고 해석을 하시는 겁니다. 알겠죠? 뭐 사건이 한 번 일어나는 확률은 4분의 1이고 뭐 사건이 안 일어난다 치면 4분의 3이 되는 거고. 어쨌든 이 바이노미얼 64,4분의 1을 따르는데 이제 시그마 3x 마이너스 3x 플러스 5구하라 그랬으니까 이제 뭐 2x, vx를 구해요. 이렇게 하면 16 여기다가 4분의 3 곱해주시면 이제 vx가 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시그마 x는 여기다가 루트 달면 되니까 4루트 3인데요. 여기서 변수를 마이너스 3x 플러스 5로 바꾸면 얘가 3배가 돼서 12루트 3이 돼야 되는 거야. 마이너스가 달려있지만 양수로 바꿔서, 그죠? 네. 틀렸다. 4분의 3이면 12구나. 2루트 3, 6루트 3 이렇게 해요. 고마워. 됐죠? 오케이. 자, 25번 갑시다. 자, 총 6번의 시행 중에서 x가 2라는 거는 이제 사건이 2번 일어난다는 얘기니까 이런 식으로 그 다음 2분의 1 곱하기 x는 3이라는 건 6번의 시행 중에서 사건이 3번 일어나는 거니까 p 3개, q 3개. 자, 이 상태에서 이제 계산해 주시는 건데 얘가 15 p제곱 q 4승이고요. 얘는 22여서 2로 나누면 10p 3승 q 3승이야. 그럼 2개 떼고 3개 떼주면 15q는 10p 뭐 이런 식으로 돼요. 근데 q가 1-p니까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주시면 마이너스 3p 넘어와서 5p, 즉 p가 5분의 1이에요. 그럼 이 p가 5분의 1이라는 건 뭐 q는 5분의 4겠지. 어쨌든 2x 구해주면 이렇게 곱해야 되는 거니까 5분의 6이고 여기 5x 플러스 2라고 돼 있으니까 여기다가 5배하고 2 더해주시면 8입니다. 왜? 또 틀렸어? p가 5분의 3이네? 그러면은 5분의 18이고 여기 20이네요. 됐어요? 이렇게 하시는 거야. 자, 넘기시면 이제 우리 정규 분포가 나와요. 자, 여기서부터가 여러분 사실 통계라고 보시면 돼. 가봅시다. 자, 보세요. 우리 자연에서 우연에 의해서 결정되는 요소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사람 키 같은 것도 유전적으로 우연적으로 결정이 되잖아요. 그 다음에 연평균 기온 같은 거 이런 것도 이제 해마다 어느 정도 평균이랑 표준 편차가 다 정해져 있거든.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런 자연현상에 의해서 결정되는 애들을 확률 밀도 함수를 조사해 보면 확률 밀도 함수가 다 똑같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알겠어? 물론 이제 평균이 좀 높은 곡선도 있고 평균이 좀 몰려있는 곡선도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좀 뭔가 평균에 좀 덜 몰려있는 곡선도 있고 한데요. 어쨌든 이 fx는 다 이렇게 생겼어요. 루트 2파이 시그마 안에 들어있나? 밖에 있지. 분의 1에 2 마이너스 x 마이너스 m제곱 플러스 2 시그마 제곱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서 보세요. 이 무리수 2는요
약 2.7 정도 되는 상수고요. 파이는 뭐죠? 원주율이라서 정해져 있는 상수지. 그럼 결국에 이 함수의 모양을 결정하는 건 누구냐? 얘이 몇이냐? 그 다음에 이 표준 편차가 몇이냐? 요거에 따라서 그래프 모양이 결정이 돼요. 아시겠어요? 그럼 이게 함수가 너무 복잡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얘를 앞으로 기호로 노말 m, 시그마 제곱 이렇게 쓸 겁니다. m이랑 시그마만 있으면 이 함수 식을 작성할 수 있거든요. 알겠어요? 우리가 이걸 정규 분포라고 합니다. 됐죠? 확률 밀도 함수를 조사했는데 이렇게 생겼으면 정규 분포라고 불러. 근데 니들이 이 식을 외울 필요는 없어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쓴다고? 노말 m, 시그마 제곱. 자, 여기다가 네모 치고 발표 쳐주시면 돼. 요 곡선을 그리면 가장 높은 지점에서의 x값은 평균이 돼요. 자, 그럼 봐봐. 일단 전체 영역의 넓이는 1일 테니까 1인데 p x가 m보다 큰 확률 구해달라 또는 p x가 m보다 작을 확률 구해달라고 하면 이제 m으로 딱 갈라가지고 요 면적을 구해주는 거잖아. 얘네들은 정확히 0.5입니다. 자, 요 정도는 이제 상식이야. 어서 와요. 됐나요? 됐나요? 자, 요 정도는 좀 봐 놓으셔야겠죠? 2는 무리수 2.71828 정도 된다. 요거 써 놓으시면 돼. 우리 미적분하는 친구들은 이거 뭔지 알죠? 요거죠? 요거였어요. 우리는 요 정도만 아시면 돼요. 자, 1번 봅시다. 자, 확률 변수 x의 평균과 분산 또는 표준 편차가 다음과 같을 때 x가 따르는 확률 분포를 n, m, 시그마 제곱 꼴로 나타내시오라고 했어. 자, 평균이 24고 표준 편차가 3인 거니까 노말 24,3제곱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물론 9라고 써도 상관없는데 이렇게 3제곱이라고 써놔야 표준 편차가 바로 보이는 거고, 얘 가지고 혹시 우리가 확률 밀도 함수를 작성한다고 하면 작성할 수 있겠지. 루트 2파이 시그마분의 1에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x 마이너스 m의 제곱 그 다음에 2 시그마 제곱. 근데 이렇게까지 안 쓴다는 얘기야. 그냥 이렇게만 쓸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그래프는 어떻게 생긴 거냐면, 아직 정확한 굴곡은 여러분들이 알 수가 없지만 어떤 확률 변수 요 x에 대하여 가운데 가장 높은 곳이 x값이 24일 때, 그리고 얘를 기준으로 약간 종 모양 그래프가 나옵니다. 그리면 이렇게 되는 거야. 자세한 그림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4번도 하나 볼까요? 자, 평균 마이너스 2라 그랬고, 이번에는 분산이 4니까 요거를 정규 분포로 쓰면 마이너스 2,4를 억지로 2제곱 이런 식으로 쓴다고. 저 정보만 있으면 fx를 쓸 수 있다고요. 루트 2파이 시그마분의 1, 2 마이너스 x 플러스 2의 제곱 2 시그마 제곱. 근데 여기까지는 안 써요. 니들은 몰라도 돼. 됐죠? 얘는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겠어요? 똑같이 종 모양의 그래프긴 한데 평균이 마이너스 2인 그래프, 마이너스 2인 곳에서의 확률 값이 가장 높다.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되는 거야. 됐죠? 좋아요. 자, 그 다음에 5번, 6번도 봅시다.
자, 이렇게 정보가 나와 있으면은 확률 변수 x가 정규 분포 5,2제곱을 따르면 2x가 5란 얘기고 여기에 평균 적기로 했으니까 그 다음 vx가 4란 얘기죠. 이제 y 구하는 건데 2x 플러스 1이니까 여기다가 2배에서 1 더하시면 2y고요. 시그마 y 구하기 전에 vy를 구해주면 이 2배 돼 있으니까 이거 4배 하는 거거든. 그럼 시그마 y는 몇이겠어요? 4겠죠. 그냥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됐죠? 너무 쉽죠? 아직 추상적이지만 너무 쉽죠? 아직 추상적이지만. 자, 넘길게요. 자, 개념 33번. 정규분포 곡선의 성질. 자, 여기서 제가 다 설명은 할 거지만 요 3, 4번에서 3번의 별표 하나 치시고 4번의 별표 2개 쳐줍니다. 여기서 이제 말장난으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제가 좀 헷갈리는 문장들을 정리해 드릴 거예요. 잘 보세요. 자, 일단 첫 번째 x는 m에 대하여 대칭이고 x축이 점근선인 종모양의 곡선이다. 이건 그런가 보구나 하시면 돼요. 어차피 우리가 이런 그래프를 잘 그릴 수는 없으니까. 이걸 그리면 저렇게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전체 면적 몇이야? 1이에요. 이건 이제 확률 밀도 함수의 성질이니까. 그쵸? 그리고 요 밑에다가 이제 이런 것도 적어 보시겠어요? P, XM 1. 이 아니 0.5. P, XM 0.5. 여기 절반 딱 가르면은 0.5씩이라고. 됐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어느 정도 그래도 이 평균과 표준 편차의 역할에 대해서는 알아야 되잖아. 그쵸? 자, 이 표준 편차는 무슨 역할을 하냐면요. 그래프의 굴곡을 좀 바꿔요. 그래프의 모양과 연관이 있어. 그 다음에 평균은 이게 결국 x축 평행이동량이거든? 그죠? 이 그래프가 약간 이렇게 보이지 않으세요? 이 그래프를 x축으로 m만큼 평행이동 시켜놓은 거잖아. 맞죠? 그래서 m은 그래프의 위치와 연관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시그마의 값이 일정할 때 m 값이 점점 커지면 x축으로 평행이동량이 점점 많아지는 거기 때문에 그래프가 왼쪽으로 쭉 밀려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평균이 일정할 때 이 시그마가 변하면 이제 그래프의 굴곡이 변해. 가운데가 높아졌다가 또 가운데가 낮아지고 양쪽 끝이 높아졌다가 이렇게 변하거든요. 근데 얘를 좀 잘 이해하셔야 돼서 우리 같이 얘기 좀 해볼게요. 얘들아, 이게 뭐죠? 표준 편차죠. 표준 편차죠. 표준 편차는 그룹의 어떤 특성을 나타내주는 대표값이야? 산포도를 나타내주는 대표값이에요. 알겠죠? 그럼 시그마가 크면 산포도가 큰 거야, 작은 거야? 큰 거야. 시그마가 작으면 산포도가 작은 거야, 큰 거야? 작은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산포도가 낮다는 건 평균 근처에 애들이 몰려 있는 겁니다. 산포도가 높다는 건 아직 안 쓰셔도 돼요. 평균에 사람이 적다는 얘기야. 아시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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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럼 보세요. 얘들아, 점수가 고르다,
라는 표현이 있어. 고르다가 무슨 뜻이지? 뭐라고? 굴곡이 없다? 괜찮네. 점수가 고르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게 별량의 고르다라는 표현을 잘 안 써서 그런데 어쨌든 이 고르다라는 건 여러분 평탄하다라는 뜻이에요. 알겠어요? 그럼 내가 지금부터 3개의 자료를 써볼 테니까 제일 평탄한 애 한번 얘기해봐. 내가 평균이 70인 3개의 자료를 썼어요. 여기서 제일 고른 건 누구예요? 맨 위에 겁니다. 제일 고르지 않은 건 누구예요? 맨 밑에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얘가 중간이고. 그럼 시그마 1, 시그마 2, 시그마 3가 있으면 얘가 제일 작고 얘가 제일 커요.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자, 그 다음 잘 봐요. 결국 점수가 고르다라는 건 표준 편차가 낮은 거야. 자, 그 다음에 내가 1반 학생 수학 점수를 조사하고 2반 학생 수학 점수를 조사했어. 1반 학생 평균도 70점이고요. 2반 학생 평균도 70점이야. 자, 이게 1반이야. 자, 이게 2반이에요. 아시겠어요? 1반이랑 2반 중에 점수가 고른 건 누구예요? 1반이야, 2반이야? 점수가 고르고 평탄한 건 1반이에요, 2반이에요? 자, 1반입니다. 아시겠어요? 평균에 애들이 오지게 몰려있는 거야. 이게 평탄한 거야. 알겠어요? 평균에 사람이 좀 적고 저점이랑 고점 이렇게 애들이 몰려있는 얘가 점수가 고르지 못한 거야. 알겠어요? 얘가 표준 편차가 큰 그림이고요. 얘가 표준 편차가 더 작은 그림이야. 근데 얘들아 봐봐. 고르다라는 건 언어적으로는 평탄하다 그랬지. 근데 그래프로 그려놨더니 어때? 가운데가 볼록 솟죠. 그래서 고르지 않아 보여. 그러니까 애들이 이걸 실수한다고. 알겠어? 자, 다시. 표준 편차가 낮으면 가운데가 솟는 거야. 평균에 애들이 겁나 몰려있는 거거든. 자, 이제 이해해보자. 시그마가 클수록 가운데가 낮아진대요. 방금 내가 얘기한 거의 반대말이죠. 아시겠죠? 시그마가 작을수록 가운데가 솟아. 이렇게도 적어 놓으시고요. 외우는 건 아니야. 니네들이 그냥 이해해야 돼. 알겠어? 알겠죠? 근데 이제 우리가 좀 헷갈리는 표현은 정리할 필요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얘들아 오른쪽 위에다가 요렇게 좀 정리해 보세요. X가 고르다라는 건 표준 편차가 낮은 거고 가운데가 솟아. 자, 이 문장은 좀 적어 놓으실 만해요. 이게 좀 헷갈립니다. 그 다음에 평균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그래프는 어떻게 된다고요? 오른쪽으로 쭉 밀려요. 알겠죠? 오케이. 재밌어? 재미없지. 여기 봐요.
자, 9번, 10번 보자. 자, 오른쪽 그림에서 두 곡선 AB는 각각 정규분포 MA, 시그마 A의 제곱, MB, 시그마 B의 제곱을 따르는 두 확률 변수의 정규분포 곡선이래. 자, A 그래프가 왼쪽에 있어, B 그래프가 왼쪽에 있어. A 그래프 왼쪽에 있죠. 그럼 요 MA가 작은 겁니다. 그 다음에 지금 그래프가 더 높은 게 누구야? B죠? 그러면 시그마 B가 작은 거야. 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높으면 표준 편차가 작은 거야. 됐죠? 11, 12, 13, 14 풀어보세요, 지금. (11번부터) (14번까지) 니네 앞으로 올래? 그리고 요거는 지민이 책이야. 일단 앉아요. 지민이 저거 인쇄 다 되면 갖고 와. 자, 볼게요. 저는 3개의 자료들을 다 한 번에 분석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답 잘 적어 봅시다. 자, 지금 보시면은 A가 제일 왼쪽에 있는 자료고 BC가 오른쪽에 같은 위치에 있는 자료들이에요. 그죠? 그래서 MA가 제일 작고요. MB랑 MC는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프 모양을 보시면 A, B가 그래프의 굴곡이 같죠. 그래서 시그마 A랑 시그마 B가 같고요. 그 다음에 C 자료가 낮으면 표준 편차가 큰 거야. 자, 이렇게. 끝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넘기시면은 개념 34번 나옵니다. 정규분포 곡선에서의 확률 펴보자. 자, 정규분포라는 것도 결국엔 확률 밀도 함수거든. 연속 확률 변수의 확률 함수니까. 그래서 정규분포 곡선에서의 확률은 그래프의 넓이야. 그래서 A부터 B까지 확률 찾아달라라고 하면 A부터 B까지 면적 구하시면 돼요. 맞죠? 여러분 곡선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뭘로 하시면 돼요? 적분. 그럼 우리 이제부터 이거 적분해야겠네. 맞아요? 안 해요. 수학자들이 이미 넓이 다 조사해놨어요. 그래서 표 보고 할 거야.
너무 좋죠. 이 This is 확통. 봐봐요. 자, 밑에 문제로 갑시다. 자, 보시면 얘가 노말 m, 시그마 제곱을 따르는 어떤 정규 분포 곡선이야. 근데 지금 얘들이 뭐라 그랬냐면 6보다 작을 확률이랑 6보다 작은 쪽의 넓이랑 10보다 큰 쪽의 확률, 10보다 큰 쪽의 넓이가 같다 그랬어. 그럼 종 모양 그래프에서 6이랑 10은 이런 위치 관계에 있지 않겠니? 가운데 m은 몇일까? 8, 그쵸? 어이없죠? 7보다 작을 확률이랑 13보다 큰 확률이 같대. 가운데 평균이 몇일까? 그냥 이렇게 그래프의 특성으로 평균 찾는 거예요. 너무 쉽죠? 즐겁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19번부터 22번까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 정규분포 곡선 문제를 푸실 때는 여러분 머릿속에다가 종 모양의 곡선 하나를 그리시는 겁니다. 자, 가장 높은 지점에서의 x값 몇이라고요? m. 얘는 정규분포 곡선 m, 시그마 제곱을 우리가 그려놓은 거야. 자, 근데 지금 18번 딱 시작할 때 얘네들이 무슨 짓을 해놨냐면 p, m보다 크고 m 플러스 시그마보다 작은 넓이가 a, p, m보다 크고 m 플러스 2 시그마보다 작은 곳의 넓이가 b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럼 내가 여기를 m 플러스 시그마인 곳, 여기를 m 플러스 2 시그마인 곳이라고 하면 이 면적이 일단 a란 얘기고요. 그 다음에 요 면적이 지금 b란 얘기야. 이해되세요? 갑시다. 19번 뭐 물어봤어요? m 마이너스 시그마부터 m 플러스 시그마까지. m 마이너스 시그마는 어딜까? 여기 아니겠니? 그쵸? 그럼 19번에서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면적을 물어본 거냐면 이만큼 면적을 물어본 거예요. a의 몇 배를 하면 될까? 2배를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적분 안 하고 가져와. 적분 안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알겠죠? 두 번째, m 시그마부터 m 플러스 2 시그마까지. 여기는 a잖아 지금. 그쵸? 근데 m부터 m 플러스 2 시그마까지 요만큼 면적 아까 몇이라 그랬어요? b라고 했죠 문제에서. 그죠? a 플러스 b.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 너무 쉽지 않니? 그 다음에 21번. m 플러스 2 시그마보다 더 작거나 같은 곳. 그럼 여기를 기준으로 얘들아 이만큼 전체 면적을 물어본 거거든? 근데 문제에서 m부터 m 플러스 2 시그마까지 b라 그랬잖아. 맞죠? 그 다음 내가 오늘 m보다 작은 이 확률 몇이라 그랬어요? 0.5 굿. 자, 이렇게요. 되죠? 너무 쉽죠? 자, 그 다음에 m 플러스 시그마부터 m 플러스 2 시그마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면적은 어떻게 하면 될까? 문제에서 준 면적 b에서 a를 덜어내면 돼요. 그죠? b-a입니다. 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마치 초딩 때 하던 색칠 공부 같죠? 너무 쉬워요. 됐죠? 넘겨보세요. 자, 개념 35번 별표 3개 칩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통계의 위대함이 나오는 거야. 여기서부터 통계의 위대함이 나오는 거예요. 선생님 왜 이렇게 힘들어 보이냐? 안쓰러워라. 얘들아, 정규분포가 이제 평균 m과 시그마에 의해서 결정되는 어떤 종 모양의 곡선이라고 배웠잖아요. 예를 들어 확률 변수 x가 이렇게 평균 m이고 표준 편차가 시그마인 정규 분포를 따르면 확률 밀도 함수는 이렇게 생긴 거다라고 배우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걸 외우실 필요는 없고, 그치? 근데 정규 분포 중에서 제일 유명한 애가 있어요. 제일 유명한 애 뭐냐면 평균 0이고 표준 편차 1짜리야. 알겠어요? 얘가 정규 분포 곡선 중에서 제일 유명한 애예요. 알겠죠? 그럼 얘도 이제 f 어쩌고 써보면 루트 2파이 시그마 분의 1에 2 마이너스 어쩌고 이렇게 가겠네. 근데 봐봐, 지금 m이 몇이라고? 0. 그 다음에 시그마가 몇이라고요? 1. 그럼 여기가 1이고 여기도 1이고 여기 x 이제 뺄 게 없어. 그럼 이렇게 생긴 거야. 맞아요? 얘를 우리가 표준 정규 분포 곡선이라고 배웁니다. 근데 얘는 특이한 친구잖아. 그래서 변수에다가 x라고 안 쓰고요, z라고 써요. 자, 결국 표준 정규 분포는 뭐냐면 정규 분포 중 m이 0이고 시그마가 1인 분포, 이걸 우리가 표준 정규 분포라고 해요. 알겠죠? 근데 얘는 특별한 친구라서 여기를 z라고 쓴다고요. 이게 다예요. 왜 중요한지는 이제 개념 36번을 배우면 알게 돼. 쓰셨어요? 그럼 보세요. 얘는 이제 우리가 곡선을 그려주면 이렇게 되겠다. 가운데 평균이 몇이라고? 0. 그죠? 그러면 z가 0보다 작을 확률이나 z가 0보다 큰 확률은 이제부터 0.5가 되는 거죠. 여기가 0.5고 여기가 0.5 되겠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면적을 구하라고 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면적을 구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0부터 a까지 해서 2배 할 거예요. 마치 무슨 성질이랑 똑같아? 우함수 성질이랑 똑같죠. 됐나요? 됐죠? 자, 밑에 보시면은 표준 정규 분포에서의 확률이라고 있어요. 여기에 밑에 거 5개는 그냥 읽어보시면 되고요. 이 표준 정규 분포에서의 확률 옆에다가 이 2개 적어주세요. 요것만 적으시면 됩니다. 책이 없길래. 됐어요? 됐죠? 여기까지 어려운 거 없죠? 자, 25, 26 보시면 무슨 표가 하나 있거든요? 표 있죠? 그 다음에 여러분, 제가 소개 좀 할게요. 교재 149쪽 보세요.
거기 뭐가 있죠? 뭐라고 돼 있어요? 표준 정규 분포표 보이세요? 보이세요? 요게 있어. 그래서 요것만 가지고 면적을 다 찾을 수가 있어요. 다시 앞으로 오시면 얘네들이 표준 정규 분포표의 일부분을 갖고 온 겁니다. 자, 확률 변수 G가 표준 정규 분포 N 0,1을 따르면 이제 얘는 모양이 어떻게 생긴 거야? 0 기준으로 대칭인 종 모양의 그래프인 거야. 그쵸? 자, 이 표준 정규 분포표를 읽는 방법은 0부터 스몰 z까지의 면적을 알려주는 값인데 이 스몰 z는 여기에 적혀 있는 거예요. 오케이? 내가 그럼 만약에 0부터 0.5까지 확률, 이 면적이 궁금해. 이 면적이 궁금해. 그럼 얘가 0.5면 되죠? 여기에 면적을 읽으시면 돼요. 숫자를 읽으시면 돼. 이렇게 쓰시는 겁니다. 돼요? 그럼 0부터 1까지면요. 여기 G가 1일 때의 값을 읽어주시면 되죠.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그럼 이건 어떻게 하면 되더라? 봐봐. 0.5보다 크고 1보다 작을 확률. 이건 어떻게 읽으면 될까? 요 면적이요. 어떻게 읽으면 돼요? 어떻게 읽으면 돼요? 빼면 돼. 3413에서 192로 빼면 돼요. (3413에서) 192로 빼면 돼. 오케이? 그럼 얘들아 마이너스 0.5부터 1까지 읽으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이만큼 읽으려면 어떻게 하면 돼? 1915에다가 3413을 더해 주시면 돼요. 이해되세요? 이해되시죠? 어려운 게 하나도 없다. 적분을 안 해. 면적 구하는데 적분을 안 해요. 알겠죠? 선배님들 만세야. 다 찾아놓으셨다니까. 다 찾아놓으셨다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 25번 답은 0.3413이고요. 그 다음에 밑에 거 마이너스 2부터는 어차피 2까지랑 같은 거니까 0.4772가 되는 겁니다. 26번 답이요. 자, 이제 얘가 왜 중요한지 배워볼게. 넘겨봐요. 표준화. 그 119쪽은 그냥 푸시면 돼요. 자, 여기 이제 잘 들어주세요. 자, 내 말 잘 들어봐요. 내가 대한민국에서 성인 남성의 키를 조사했어. 오케이? 모집단이 확 늘면요. 거의 다 정규분포 곡선이에요. 아시겠어요? 또는 정규분포 곡선으로 다 캘리브레이션이라는 걸 할 수 있어. 자료들을 다 정규분포 곡선에다 끼워 맞출 수가 있어요. 알겠어요? 이게 통계의 위대함이 빅데이터의 위대함이란 말이야. 니네가 지금 요새 하고 있는 챗 GPT 이런 게 다 여기서 나온 거야. 알겠죠? 자, 그 조사를 했더니 평균이 174. 그다음 표준 편차가 뭐 10 정도 나왔다고 쳐보자. 알겠죠? 그러면 이렇게 생긴 종 모양의 곡선이겠지. 여기까지 이해되죠? 그 다음에 내가 독일 성인 남성의 키를 조사했어요. 독일 애들은 키가 크잖아. 맞아요?
뭐 평균이 한 180 정도 되고 표준 편차가 한 7 정도 된다고 한번 해볼게요. 그럼 독일 애들은 이런 정규 분포 곡선을 가질 거야. 맞아요? 표준 편차가 조금 낮으니까 가운데가 우뚝 솟은 거지. 이해되고 있죠? 독일 애들은 180에 많은 거야. 한국 애들이 조금 작고 평균이 조금 덜 있고. 돼요? 그 다음 내가 일본 성인 남성의 키를 조사했어요. 알겠어요? 조금 작단 말이에요. 일본 여행 가보신 분 계세요? 많이들 가지 않니? 요새? 엔화가 또 싸가지고. 나는 한 6년, 7년 전에 한번 간 것 같은데 일본에 내가 딱 가면 역에 딱 내리잖아? 그럼 기분이 너무 좋아. 왠 줄 알아요? 그 하카타역에 딱 내렸는데 모든 사람의 정수리가 보여. 아, 진짜로. 애들이 다 요만해. 다 요만해요. 알겠어요? 하여튼 그래서 이렇게 됐어. 그럼 봐봐. 일본 애들 키는 이제 이렇게 생긴 거잖아. 가운데가 좀 낮고. 맞죠? 근데 내가 뭐가 궁금하냐면 얘네들의 한 190 이상 정도 되는 비율이 궁금한 거야. 독일에 190 이상 되는 애들은 몇 명인가? 그 다음에 일본에 190 이상 정도 되는 애들은 몇 명인가? 이게 궁금한 거예요. 알겠어요? 그럼 어디 면적을 구해야 돼요? 여기 구해야 되죠. 그죠? 또 어디 구해야 돼요? 여기 구해야 되죠. 그죠? 또 어디 구해야 돼요? 여기 구해야 되죠. 맞아? 그럼 지금 그래프 모양이 다 어때? 다 다르지? 맞아요? 그럼 이걸 못 써요. 이걸 못 쓴단 말이야. 그치? 표준 정규 분포표 이걸 못 써. 모든 그래프마다 면적을 다 새로 따야 돼요. 맞아요? 그럼 피곤해요, 안 피곤해요? 피곤하겠죠? 그래서 무슨 짓을 하냐면 잘 봐봐. 이 모든 자료들을 다 표준 정규 분포표로 가지고 오는 거야.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가 1인 이 표준 정규 분포표로 모든 자료들을 다 가지고 오는 거예요. 오케이? 자료들을 가지고 왔을 때 여기 있는 190이라는 값이 이 면적은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이런 데 딱 찍히면 되거든? 면적은 유지하면서 여기 190이라는 x2가 면적은 잘 유지를 하면서 여기에 딱 찍히면 되거든요. 그죠? 여기 G3의 값이 이 면적은 잘 유지하면서 이런 데 잘 찍히면 되거든? 맞죠? 모든 다른 자료들을 하나의 이 정규분포 곡선에서 넓이를 다 구할 수 있습니다. 이 작업을 뭐라고 부르냐면요. 이 작업을 뭐라고 부르냐면 표준화라고 해요. 알겠어요? 면적은 그대로 유지시키면서 이 적절한 x1 값을 면적은 유지시키면서 이렇게 z1으로 바꿔주는 거. 이걸 우리가 표준화라고 해요. 알겠어요? 그럼 표준화가 어렵겠어? 쉽겠어? 겁나 쉬워요. 겁나 쉬워요. 자, 잘 들어보세요. 요 x1을
면적은 유지시키면서 Z1으로 바꾸는 방법. 이렇게 하는 거야. Z1은 1번 자료의 별량값에서 자기 평균을 빼고 시그마로 나누면 돼요. 알겠어요? 이 2번 자료를 면적은 유지시킨 상태로 Z2로 딱 가지고 오는 방법. 어떻게 하면 된다고? 자기 점수에서, 자기 키에서 평균을 뺀 다음에 표준 편차로 나누면 돼. 그러면은 면적 그대로 유지된 상태로 이렇게 바뀌어요. 알겠어요? 어떻게 하면 된다고? 자기 키에서, 내가 궁금한 키에서 평균 빼고 시그마로 나누면 돼. 알겠어요? 니네 모의고사 보면 표준 점수 나오죠? 예, 이게 표준 점수야. 알겠어요? 이게 니네 모의고사에서 받는 표준 점수예요. 되겠죠? 되겠죠? 오케이, 갑시다. 자, 개념 36번. 자, 정규분포의 표준화. 확률 변수 x가 이런 정규분포를 따를 때 얘를 표준 정규분포로 바꿀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 x에서 m 빼고 시그마로 나누면 돼. 이걸 우리가 표준화라고 해요. 끝이에요, 끝. 문제도 엄청 쉽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딱 배우자마자 별로 응용도가 높지 않은 상태로 그냥 수능에 4점짜리로 띡 나와요. 28, 29, 30 중에 하나는 이거야. 애들 다 맞추니까 니들도 맞춰야 돼. 그래서 이걸 우리가 표준화라고 해. 자, 120쪽 41, 2, 3 봅시다. 자, 확률 변수 x가 다음과 같은 정규분포를 따를 때 x를 g로 표준화하시오라고 돼 있죠? x에서 5 빼고 2로 나누면 돼요. z는 x에서 12 빼고 5로 나누면 돼요. z는 x에서 42 빼고 9로 나누면 돼요. 마이너스 42 빼고 9로 나누면 돼요. 너무 쉽죠? 이게 표준화한 거야. 자, 46번 봅시다. 자, 잘 보세요. 확률 변수 x가 정규분포 20,2제곱을 따른대요. 그쵸? 그럼 얘는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을 거냐면은 평균이 20이고 가운데가 좀 높은 이런 정규분포를 따른다는 얘기야. 알겠죠? x가. 근데 지금 표는 x에 대한 표가 나와 있어요? z에 대한 표가 나와 있어요? z, 즉 표준 정규 분포 표가 나와 있죠? 여기서 20부터 22까지 면적을 구해달라는 거야.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면적을 구해달라는 얘기예요. 알겠어요? 이 표로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직 못 구해요. 아직 못 구해요. 얘를 표준 정규 분포표로 바꿔야 돼. 알겠어요?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잘 봐. P 20보다 크고 22보다 작은 넓이는, 자, 지금 X의 평균이 몇이죠? 20. X의 표준 편차는 몇이죠? 2죠? 2죠? 4는 분산. 표준 편차 2. 그죠? 자,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모든 항을 평균 빼고 표준 편차로 나누는 거야.
그럼 내가 양수를 빼고 양수로 나눴으니까 부등호 방향은 안 바뀌는 거 맞지? 자, 그 다음에 얘 계산하면 몇이에요? 0. 얘는 z라고 쓰면 돼. z. 알겠죠? 얘는 계산하면 몇이에요? 1. 0부터 1까지 면적을 찾으면 요 면적이랑 똑같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통계야. 너무 신기하죠?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평균 빼고 시그마로 나누면 면적이 같아. 면적이 같은 여기가 나와요. 그럼 0부터 1까지 찾으면 되니까 뭘 읽으면 돼요? 0.3413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 면적 안 찾고 이 면적으로 찾을 거야. 됐죠?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배우시는 수학 중에서 가장 최신 수학. 200년도 안 됐어요. 200년도 안 됐어요. 알겠죠? 이제 통계학과 같은 거 가시는 분들은 이제 이거 하는 거예요. 자, 47, 48, 49, 50. 4개 다 해봐요, 지금. 이건 좀 중요한 내용이라서 여러분들 풀면서 같이 갑시다. 물론 이제 소수의 덧셈 뺄셈이다 보니까 좀 스트레스 받는 상황들은 있을 거야. 그래도 다른 단원 비교해봐, 얘들아. 진짜 쉬운 거야. 아, 지민아 너무 보기가 좋다. 이렇게 손가락 움직이고 있으니까. 평소에도 이렇게 해, 알겠지? 좋아요, 좋아요. 응, 19x24를 다 바꾸는 거야. 근데 바꾸고 있는 것 같은데? 잘하고 있어. 정수야, 의외다. 너 글씨 되게 못 쓰네? 오케이, 오케이. 어이, 너 뺄셈 빠르다. 잘하고 있어. 오, 이제 2분의 1보다 작은 확률 구하는 거야. 그러면은 0부터 0.5까지 찾으면 되지. 여기 있다, 여기. 그치? 윤서도 계산 빠르네. 약간 19랑 x랑 24를 다 바꾼다 생각하는 거야. 19랑 x랑 24를 다 바꾼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19에서도 20 빼고 2로 나누고 x도 20 빼고 2로 나누고 24도 20 빼고 더해요? 그치. 근데 일단 저렇게 그래서 표를 그려놔야 돼. 내가 몇부터 몇까지 찾아야 되는지. 저 그림을 안 그리고 풀면 애들 헷갈려요. 그렇죠.
요건 마지막 거네. 그리고 요 1 아닌 것 같은데? 자, 봅시다. 자, 일단 여러분 이제 이 건 필요 없어. 이 그림은 필요 없고요. 다 Z로 바꿔서 풀 거니까 요거 하나만 띄워 놓으시면 돼. 됐죠? 자, X를 G로 바꿀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 평균 빼고 시그마로 나누는 거야. 자, 이렇게. 그럼 여기서 20 빼고 시그마로 나눴으니까 얘도 20 빼고 시그마로 나눠야 될 거 아니야. 얘도 20 빼고 시그마로 나눠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때 이제 얘를 변수 Z라고 씁니다. 이런 표준어가 완료가 된 거예요. 자, 그럼 그래프에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면적 찾는 거야? 마이너스 0.5부터 2까지 면적 이만큼 찾는 거죠? 그죠? 요 면적은 어차피 0부터 0.5까지 면적이랑 같을 거라서 요 0.5일 때를 읽어주시면 됩니다. 괜찮겠어요? 1915 플러스 2까지 0.477이 읽으시면 돼요. 덧셈은 니들이 하시고. 자, 그 다음에 얘는요. 16에서 20 빼고 2로 나누고 x도 20 빼고 2로 나누고 18도 20 빼고 2로 나누고. 자, 계산하면 이거 마이너스 2. 얘는 뭐라고 쓴다고? g. 그렇지. 이건 뭐라고 쓴다고요? 계산하면 돼요. 그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면 마이너스 2부터 마이너스 1까지 요 면적을 읽는 거잖아. 요 면적을 이 오른쪽에서 찾아요. 왜냐면 표는 오른쪽밖에 안 주거든. 그쵸? 그러면 1부터 2까지로 찾으면 되죠. 맞아요? 0부터 2까지 전체 면적에서 0부터 1까지 전체 면적을 빼시면 돼. 됐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49번. 자, 조금 빨리 해볼게. 조금 빨리 해볼게. 얘는 있잖아, 얘들아. 그냥 바로 G라고 써. 바로 G라고 써, 그냥. 얘만 잘 바꾸면 되잖아요. 여기서 20 빼고 2로 나누는 거야. 알겠어요? 그러면 이만큼 물어본 거죠. 그치? 근데 여기는 표에서 알려줘. 그 다음에 요 절반은 0.5 이렇게. 됐어요? 그 다음에 23 봅시다. 근데 23은 얘네들이 표도 안 주고 이걸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일단 보여줄게. 자, G가 23보다 클 확률 물어봤잖아. X가, 미안. 요거야. 그럼 봐봐. X에서 20 빼고 2로 나눕니다. 이걸 뭐하러 쓰냐고. 쓸 필요가 없는 거지. 어차피 저거 뭐라고 쓸 건데? G라고 쓸 거니까. 이건 그냥 G로 바로 바꿔요. 그다음에 23에서 20 빼고 2로 나누는 거야. 그럼 P, C 1.5 이상. 맞아요? 그럼 어딘지 봅시다, 일단. 한 이 정도네. 그치? 근데 문제에서는 어디를 준다고? 1.5까지를 줘요. 1.5까지를 줘. 요만큼을 줘, 요만큼을. 0.433이라고. 그죠? 그럼 저 노란색 넓이 어떻게 찾으면 돼요?
그쵸. 절반 0.5에서 빨간색을 빼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됐어요, 여러분? 이게 지금 통계 마지막 단원이 이게 끝이야. 이 뒤에서 이제 추정만 좀 할 줄 알면 돼요. 거의 다 끝났어요, 통계가. 자, 문제 풀어봅시다. 자, 121쪽에 3번 풀어보세요. 삼 번 풀고 쉬는 시간. 오늘은 개념 37번까지만 하면 끝입니다. 우리 저기 미적 팀들은 이게 나와. 그러니까 이걸 할 수 있어. 미적 팀들은 이걸 할 수 있어요. 이게 적분이 돼, 우리는. 자, 갑시다. 잘 그렸다. 자, 기억 보시면 XA가 MA보다 클 확률 물어봤으니까 이 MA를 기준으로 이면적 구해달라는 얘기인데 어차피 평균으로 자르면 0.5예요. 자, MB보다 클 확률 물어봤으니까 여기 값을 기준으로 이 그래프의 면적을 구해달라는 얘기인데 어쨌든 평균에서 자르면 0.5야. 그래서 기억은 맞아요. 그 다음 A고등학교 학생들의 영어 점수의 평균이 B고등학교 학생들의 영어 점수의 평균보다 높다라고 하는데 아니죠. 지금 대소관계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니은 날리시고요. 자, B고등학교 학생들의 영어 점수가 A고등학교 학생들의 영어 점수보다 더 나왔지. 고르다. 고르면 표준 편차가 낮은 거라 그랬어, 높은 거라 그랬어요? 표준 편차가 낮은 거. 표준 편차가 낮으면 그래프가 솟아요, 내려가요? 솟아요. 그래서 얘가 표준 편차가 낮은 거야. 알겠어요? 헷갈려요. 표준 편차가 낮냐고 물어본 거야. 알겠어요? 지금 보시면은 시그마 A가 낮아요, 시그마 B가 낮아요? 시그마 A가 낮아요. 그래프가 높으면 시그마가 더 낮은 거야. 알겠죠? 그래서 요건 맞고요. 아니, B 고등학교 학생들의 영어 점수가 A 고등학교 학생들의 영어 점수보다 더 고르냐라고 물어봤는데 아니죠. 그쵸? 그림상 얘가 더 작잖아. 그래서 이거는 문제가 말이 바뀌어야 돼. A가 B보다 고르다 이렇게 돼야 돼요. 됐어요, 여러분?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자, 쉬는 시간 좀 가지시면서 머리 정리 좀 하세요. 25분까지 쉬고 할게요. 4번 보시면 이건 이제 표준 정규 분포는 아니고 그냥 정규 분포야. 그러니까 얘들아 이거 나오면 문제를 단순화하기 위해서 일단 자꾸 종 모양 그래프를 그리셔야 돼요. 이제 가운데가 M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M- 시그마부터 M 플러스 시그마까지가 0.6826이래.
n-시그마랑 n 플러스 시그마가 정확히 어디 있는지 모르겠지만 m 기준으로 이렇게 대칭적으로 분포하긴 할 거 아니야. 이만큼이 0.6826이라는 거야. 근데 문제에서 n 플러스 시그마 이하 물어봤으니까 여기서부터 이만큼이 물어본 거거든요. 그러면 0.6826을 절반 했을 때 일단 이만큼은 구할 수 있는 거지 0.3413이야. 그죠? 그리고 이 왼쪽 전체는 내가 오늘 몇이라 그랬어요? 0.5. 그럼 끝이에요. 이렇게 색칠놀이 하시는 거예요, 계속. 아, 재밌다. 넘겨봐요. 어, 7번 봅시다. 여기 보시면 절대값 g가 1.5보다 작을 확률을 구해주세요 라고 했죠. 안쪽에 있는 절대값이 포함된 부등식을 잘 푸시고요. 이거는 이제 그림상 어디겠어? 가운데가 0인 표준 정규 부포인데 마이너스 1.5부터 1.5까지 물어본 거니까 표준 정규 분포표에서 이면적 찾은 다음에 2배 하시면 돼. 0.8664입니다. 요거 2배니까. 돼요? 이게 0.433이래. 이렇게 2배 하면 0.8664겠죠. 됐죠? 너무 쉽죠? 자, 그 다음에 10번 보시면 왜 표준화를 하는데 얘들아 15를 뺐을까? 평균이 15니까 그러지 않았겠니? 그 다음 시그마 4니까 이건 4 아니었겠어요? 그래서 얘가 4예요. 답이 4번이야. 확통 만세. 알겠죠? 자, 그 다음에 16번 보세요. 자, 어느 가게에서 판매하는 음료 한 잔의 양은 표준 편차, 평균이 250이고 표준 편차가 3인 정규 분포를 따른대. 알겠죠? 보통 250ml씩 담아주는데 이제 나처럼 잘생긴 사람이 가면 이렇게 조금 더 주고 이렇게. 나도 피곤해. 맨날 오전부터 와가지고 너희도 힘들죠? 이거 봐요 일단. 근데 이 한 잔의 양이 241ml 이하일 확률을 구하는 거야. 요 x가 몇 ml 이하일 확률을 구하는 거야? 241ml. 그러니까 이렇게 일단 문장을 좀 잘 작성하실 수 있으면 돼요. 왜냐면 문장만 작성이 되면 이걸 구하는 건 일도 아니잖아. 그치? 자, 표준화 하자 이제. 저거 z니까. x-250 나누기 몇? 3. 그러면 241도 250 빼고 3 요렇게요. 그러니까 이거 뭐야? g. 이거 뭐예요? 마이너스 3. 그러면은 그림상 여기가 0이고 마이너스 3이면 겁나 작은데요. 마이너스 3보다 더 작을 확률 물어봤으니까 이만큼 구하는 거예요. 알겠죠? 여기로 옮겨서 여기 구하는 거야. 0부터 3까지는 표준 정규 분포표에서 알려준단 말이야. 0.4987. 그럼 여기는 0.0013 이렇게 돼요? 이 음료수 따르는 애가 엄청 고수인가 봐. 241ml보다 작을 확률이 이거밖에 안 돼. 그죠? 됐죠? 0.13%. 돼요? 너무 쉽죠?
할 수 있습니다. 이 문장을 작성하시면 돼. 자, 이제 오늘의 마지막 개념 37. 아, 얘들아 22번도 하나 해줄게. 124쪽에 22번도 하나 해줄게요. 자, 잘 보세요. 얘들아, 내가 이렇게 세팅하는 걸 잘 봐. 너네도 이렇게 풀란 얘기야. 자, 어느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의 수학시험 점수는 이라고 했으니까 수학시험 점수를 X로 쓰고요. 얘는 노말, 정규분포를 따를 거야. 정규분포를 따를 거야. 평균이 75고 표준 편차가 10이래요. 그럼 뭔가 있겠지, 이렇게 표가. 이렇게 밀도 함수가 있겠지. 알겠어? 근데 문제에서 뭐 물어봤냐면 상위 10%에 속하는 학생의 최저 점수 물어봤죠? 상위 10%면 이쪽이네. 몇 점인지 알아 몰라? 몰라. 모르니까 X라고 쓸게요. 대신 상위 10%라 그랬으니까 여기 면적은 몇일까? 0.1. 이게 10%잖아. 맞아요? 그럼 대답해봐요. 이 면적은 몇일까? 0.4 잘했어요. 0.4 잘했어요. 근데 문제에서는 이런 거밖에 안 준단 말이지. 그죠? 내가 알아낸 건 75점부터 여기 X라고 쓰니까 좀 헷갈리는데 K라고 쓸게. K까지 했을 때 0.4인 걸 알아냈는데, 그죠? 문제에서 준 건 이거밖에 안 줬어요. 맞아요? 표준화를 해봅시다. 자, 75 빼기 75 나누기 10. 여기는 G, 요 K는 K-75, 10 해서 0.4 나와야 돼. 얘는 0이고 C고 K-75, 10인데 이게 0.4래. 근데 문제에서 0.4 되는 이 값을 알려줬어. 며칠에? 얘가 1.3이란 얘기예요. 얘를 표준화하면 1.3이 돼요. 이런 얘기야. 돼요? 그럼 10 넘기면 13이니까 88점이 되는 거지. 이렇게. 됐죠? 여러분 그 나이스, 저기 학교 알림이 사이트 들어가 보면은 작년, 재작년 시험 점수랑 표준 편차 막 이런 거 나와 있거든? 오케이? 그럼 그런 정보들을 보면 내가 상위 4% 맞으려면 몇 점 정도 맞아야 되는지도 계산할 수 있어. 관심 없죠? 이봐. 됐습니까? 됐죠? 자, 이제 개념 37번. 오늘 요거 배우면 집에 가는 거야. 자, 여기서부터 또 집중을 잘 해주셔야 돼요. 자, 여기 개념 37번도 여러분 별표 3개예요. 얘들아, 내 얘기 좀 들어봐. 우리 이항 분포 배웠잖아요. 저번 시간에 배운 거죠? 그쵸? 그럼 내가 바이노미얼 100,3분의 1이라고 쓰면 4분의 1이라고 쓸게. 100,4분의 1이라고 쓰면 일단 이게 어떤 상황인지 상상을 일단 되세요? 100이 뭐야? 100. 시행횟수. 그렇지. 내가 이렇게 쭉 펼쳐져야 된다 그랬지? 머릿속에서 쭉 펼쳐져야 된다 그랬지? 맞아? 그럼 내가 P, X는 72 이런 거 계산하는 방법이 뭐예요? 동그라미가 72개고 X가 28개인 거니까 100 콤비네이션 72에다가 4분의 1이 몇 개? 72개 굿. 4분의 3이 몇 개? 28개 뭐 이런 거지. 맞아? 그럼 X는
몇부터 몇까지 가능한 거야? 0부터 100까지 가능한 거야. 0부터 100까지 가능한 거 맞죠? 0이면 x가 다 x인 거고 여기 100이면 다 동그라미인 거고 맞아요? 그럼 너네 이거 확률 분포 표 쓸 수 있겠지? 그죠? x가 0일 때도 쓸 수 있고 x가 1일 때도 쓸 수 있고 내가 지금은 72짜리 하나 써놓긴 했는데 뭐 73짜리도 쓸 수 있고 해가지고 뭐 100개까지 쓸 수 있는 거지. 합치면 몇? 1. 맞아요? 그럼 지금 얘는 확률이 총 몇 개인 거야? 101개인 거야. 101개지. 0부터 100개까지니까. 그지? 그럼 봐봐. 내가 이걸 확률 질량 함수로 쓰면 x가 0일 때 x가 1일 때 x가 2일 때 x가 며칠 때 x가 72일 때 뭐 해가지고 x가 100일 때 가지고 확률들이 이렇게 쭉 존재할 거 아니야. 잘 들어봐. 여기서 x는 이산 확률 변수야, 연속 확률 변수야. 이항분포에서의 x는 이산 확률 변수예요, 연속 확률 변수예요. 이항분포에서 x는 연속 확률 변수야, 이산 확률 변수야. 이산 확률 변수지. 확률 분포표를 이렇게 쓸 수 있다니까. 셀 수 있잖아. 확률 101개라는 걸. 맞아? 이항분포는 원래 n회 독립시행 중에서 사건 A가 몇 번 일어나느냐가 x니까 사건이 일어나는 횟수가 x니까 x는 뭐라고? 이산 확률 변수야. 이산 확률 변수야. 근데 얘들아 정규 분포는 이산 확률 변수 거야? 연속 확률 변수 거야? 지금 계속 면적 구했잖아. 연속이죠. 그쵸? 근데 봐봐요. 내가 확률 101개를 다 찍잖아? 확률 101개를?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돼. 이렇게. 알겠어? 멀리서 보면 뭐처럼 보이겠니? 곡선처럼 보여요. 알겠어? 자, 개념 37번은 이거야. 이항 분포도 시행 횟수가 이렇게 충분히 많으면 확률을 여러 개 찍을 수 있잖아. 그럼 정규 분포처럼 해석해도 돼. 알겠니? 알겠어요? 정규 분포처럼 해석해도 돼요. 이걸 다 일일이 안 구하고 그냥 면적만 구하는 거야. 알겠죠? 이산 확률 변수지만 연속 확률 변수처럼 해석할 거예요. 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알겠어? 대신 n이 충분히 커야겠지. 얘들아, 만약에 바이노미얼 4, 어쩌구면 내가 이거 시행 몇 번 하는 거야? 4번밖에 안 하는 거지. 맞아요? 그럼 내가 확률 분포표를 썼을 때 그냥 0, 1, 2, 3, 4 해가지고 확률이 하나, 둘, 셋, 넷, 5개밖에 없을 거 아니야. 맞아? 그러면은 내가 이렇게 확률 5개를 딱 찍으면 이거는 우리가 정규 분포 곡선으로 볼 수 있겠어? 안 되겠죠. 우리가 너무 크겠지. 이런 건 안 돼요. 자, 그래서 여기 n이 충분히 크면 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쵸? 시행 횟수가 좀 많아야 돼. 알겠어? 예를 들어 환자 1000명한테 우리가 주사기 바늘 꽂았던 것처럼. 알겠죠? 자, n이 충분히 크다의 기준은 일단 시행 횟수가 30회 이상 또는 np나 nq를 계산했을 때 5보다 커지면 우리가 이항 분포를 근사적으로 정규 분포로 풀 수 있어요. 써놓으세요. 괜찮니? 괜찮죠? 그럼 이걸 이제 정규분포 기호로 한번 바꿔보자. 정규분포 기호로 한번 바꿔보자. 정규분포는 우리 앞에다가 뭐 적기로 했어? 평균. 그럼 이항 분포에서 평균은 어떻게 구해요? 둘이 곱하죠. 여기다 뭐 적기로 했어? 정규분포는? 분산 적는 거야. 표준 편차의 제곱 적는 거야. 우리 분산 어떻게 계산해요? 25에다가 4분의 3 곱해주면 되죠. 25에 4분의 3 곱하면 몇이냐? 4분의 75? 그러면은 뭐
2분의 5루트 3의 제곱 뭐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보세요. 바이노미얼 NP를 따르는 어떤 확률 변수 X가 있는데 얘가 존나 커. 그럼 확률이 겁나 많죠? 그러면 노말로 바꿀 수 있어요. 정규분포로 바꿀 수 있어요. 여기다 뭐 적어야 돼요? 평균. 여기다 뭐 적어야 돼요? 분산. 그래서 바이노미얼 NP는 N이 충분히 크면 N, NP, NPQ로 바뀝니다. 여기 이제 개념 37번이에요. 여기 있어요. 그래서 그냥 아예 타이틀에다가 적어 놓는 게 낫지 않겠어? 어떤 확률 변수 X가 바이노미얼 NP를 따르면 얘는 정규 분포 NP, NPQ로 바꿀 수 있다. 이게 다야. 이제 문제를 풀면은 앞에 거보다는 약간 헷갈려요. 우리 오늘 연습을 조금 하고 집에 갈 겁니다. 하준아 이해 잘 돼? 확통 좋아. 이게 좋아요. 23번부터 30번까지 다 맞춰야 돼. 나중에 할 수 있어. 자, 이거 봅시다. 자, 한 개의 동전을 100번 던질 때라고 했어. 그때 앞면이 나오는 횟수에 관심이 있으니까 P는 2분의 1이야. 그럼 이거 기호로 작성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바이노미얼 100, 2분의 1. 이해되시죠? 이해되시죠? 예를 들어서 내가 앞면이 51번 나올 확률을 구하려고 하면 100개 중에 51개가 동그라미요 해서 2분의 1이 51개, 또 2분의 1이 49개. 뭐 이렇게 계산했던 이항 분포. 여러분들 요번에 열심히 공부해 오셨던 거. 자, 근데 얘는 n이 충분히 커요, 안 커요? 충분히 크죠? 30 넘어가면 괜찮아. 할 수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얘는 정규 분포로 봐도 돼. 여기다 뭐 적어야 돼? 평균. 그렇지. 여기다 뭐 적어야 돼? NPQ. 그렇지. 25. 근데 5제곱 이런 식으로 쓰면 표준 편차가 잘 보여서 좋아요.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그럼 확률 분포표로 만들면 뭐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얘를 확률 질량 함수를 조사하면 연속적이진 않지만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어. 알겠어? 평균면 50. 돼요? 오케이. 자, 앞면이 45번 이상 50번 이하로 나올 확률. 앞면의 개수를 x라고 한다 그랬으니까 이걸 구하는 거예요. 되죠? 근데 정보는 x의 정보가 아니라 g의 정보로 나와 있죠? 그럼 우린 또 무슨 화를 해야 될까? 표준화를 해야 돼요. 45에서 50 빼고 5로 나눌 거야. 얘는 g로 쓰고요. 50에서 50 빼고 5로 나눌 거야. 이렇게. 돼요? 여기 면적을 구하는 거지. 뭘로? 표준화해서. 여기로. 됐죠? 외워지지 않아요? 0.3413. 되죠? 0부터 1까지. 0부터 마이너스 1까지. 너무 쉽죠? 이렇게. 밑에 건 여러분들이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뒤로 넘기세요. 한 문제 풀고 집에 갑시다. 자, 127쪽에 9번 풀어보세요. 화이팅! 여러분 풀 수 있습니다. 오지선다형 문제를 맞춘다라는 건 정답 확률이 5분의 1이라는 얘기야.
오. 아, 틀렸어? 자, 볼까요? 얘들아, 이대로 세팅해 줄 거야. 요대로 풀어드릴 거야. 똑같이. 봐봐. 읽으면서 머릿속에서 상황이 전개가 돼야 돼. 자, 어떤 학생이 정답이 1개인 오지선다형 문제. 그럼 보기가 5개고 정답이 하나라는 얘기니까 정답률이 5분의 1인 거야. 그쵸? 몇 문제 푸는 거야? 400개. 자, 이렇게 400문제를 푸는 거야. 그럼 또 얘가 맞출 확률이 있고, 뭐 틀릴 확률이 있고, 틀릴 확률이 있고, 뭐 이렇게 맞출 확률이 있고, 뭐 이런 걸 거야. 그지? 그러면 총 시행 횟수가 몇 번인 바이노미얼이야, 이게? 400회. 좋아요. 그 다음에 정답을 맞히는 상황에 관심이 있으니까 정답 맞출 확률을 여기다 써야겠죠. 맞죠? 얘는 시행 횟수가 겁나 많죠. 그죠? 정규 분포로 볼 수 있을까, 없을까? 볼 수 있죠. 여긴 뭘 적어야 돼요? 평균. 이렇게, 그렇지. 이 정답률이 한 5분의 1 정도 되니까 400문제를 다 찍으면 보통 80개 정도는 맞추지 않겠니? 그죠? 자, 여기에다가 뭐 적어야 돼요? 분산. 그치? 그럼 여기다 5분의 4 곱해야 되는 거니까 64 맞죠? 64 맞죠? 그걸 8제곱이라고 적습니다. 돼요? 그럼 정답 개수 x는 이항 분포를 따르는데 정답 개수 x는 이렇게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볼 수도 있는 거야. 근데 문제에서 정답 개수가 몇 개 이상? 68개 이상. 몇 개 이하? A개 이하일 확률을 구했더니 0.91이 나왔대요. 지금 느낌을 보니까 아마 얘네 둘이 더해진 것 같아. 그죠? 근데 이제 이 상태로는 풀 수가 없단 말이야. 왜냐면 표가 Z 거니까. 이거 뭘로 바꿔야 돼요? G로 바꿔야 돼요. 표준화를 해야 돼요. 자, 갑시다. 68에서 80 빼고 8로 나누는 거야. 요건 G로 바꾸면 돼. 뭐 굳이 이렇게 쓸 필요가 없다는 얘기야, 내 말은. 왜냐면 어차피 이거 G라고 쓸 거니까. 그 다음 A에서 80 빼고 8로 나누는 거야. 되고 있어요? 이거 4로 약분하면 2분의 3이죠. 그럼 마이너스 1.5네. 그러면 마이너스 1.5부터 몇 가지 면적을 딱 찾았더니 0.91이 되는 거잖아. 근데 지금 보시면은 1.5까지 면적이 4.3이니까 이 마이너스 1.5까지도 면적이 4.3일 거 아니에요. 0.43일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는 0.48이 된단 말입니다. 그래, 이렇게 더해서 0.91이니까. 그러면은 여기가 딱 A-88로 끝나는 건데 0.48이려면 얘가 몇이어야 돼? 2. 그렇지. 얘가 2란 얘기야. 그래서 A가 96이에요. 되겠어요? 되겠어요? 자, 숙제 받읍시다. 자, 숙제를 여러분 두 가지 버전으로 드릴게요. 127쪽까지인데요. 자기가 다 가능하신 분들은 129까지 푸세요. 그래서 질문은 129까지 보내시면 됩니다. 시간이 모자라신 분들은 여기까지만 하라는 얘기야. 얘들아,
내용 자체가 어렵진 않지만 뒤에 내용이랑 너무 밀접하게 연계가 되거든요. 자, 이건 숙제를 절대 안 해오시면 안 돼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망해요.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 표본 뽑을 때 머리 터질 겁니다. 이거 오늘 완벽하게 복습해 오셔야 돼. 알겠죠? 오케이, 끝. 수고했습니다.